임진왜란 이순신 제거 음모 앤드 김현민. 세작 요시라. 가토 도착 일시 제공 선조. 출병 지시 거부한 이순신 파직. 임진왜란에 요시라라는 일본인이 등장한다. 선조실록과 선조수정실록에 그는 100회 가까이 등장하는 유명인물이다. 본명은 가케하시 시치다유로 알려져 있으며 대마도 출신으로 고니시 유키나가의 사위인 대마도주 소 요시토시의 부하였다. 그는 고니시의 통역관으로 조선에 파견되어 경상우병사 김응서 장군과 접촉했다. 희대의 세작 첩자였던 요시라는 양쪽 진영을 번갈아 정보를 제공하면서 전황을 뒤흔들어 놓았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조선의 바다를 지키던 이순신 장군을 파직시키는 음모였다. 발단은 가토 기요마사의 상륙 정보였다. 선조실록 1597년 선조 31월 19일자에 경상도 병사 김응서의 장계가 기록되어 있다. 1월 11일 요시라가 와서 고니시의 뜻을 전했다. 가토 기요마사가 7,0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4일에 대마도에 도착했는데 순풍이 불면 곧 바다를 건넌다고 한다. 전에 약속한 일은 이미 갖추었는가? 가토가 바다를 틀림없이 약탈할 것이니 그가 바다를 나오기 전에 예방하여 간사한 계교를 부리지 못하게 해야 한다. 고니시는 이전에 요시라를 통해 가토의 남해안 상륙을 알려주겠다고 약속하고 그가 오면 잡아서 처단하라고 통보한 터였다. 고니시 유키나가와 가토 기요마사는 조선을 침공한 양대 장수로서 서로 라이벌 관계였다. 일본에 있던 가토가 조선에 도착하는 날을 가르쳐 줄 터이니 죽여달라는 것이었다. 조선과 고니시는 가토를 죽이는데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졌다. 김응서는 요시라가 전해준 정보를 선조에게 급보로 전했고 선조는 비변사의 검토를 지시했다. 합참격인 비변사는 김응서의 보고를 검토한 후 임금에게 이렇게 보고했다. 선조 30년 1월 21일자. 외적의 말은 교활하여 믿기가 어렵고 가토가 이미 대마도에 나와 있으니 비록 계책을 행하려 해도 미치지 못할까 싶습니다. 신들이 뒤탈이 있을까 염려되고 또 기회가 이미 늦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원수로 하여금 적의 정세와 시기가 어떠한가를 보아 편의에 따라 수응하여 그 일을 성취시키게 하고 불가하거든 그만두게 하는 것이 무방할 듯합니다. 비변사의 판단은 유보적이었다. 적의 관계일 수도 있고 잘못 응했다가는 당할 수도 있으니 상황에 따라 융통성 있게 대처하도록 선조에게 주문했다. 고니시 유키나가 위키피디아. 선조는 귀가 얇았다. 요시라의 정보가 관계임을 간파하지 못했다. 경상우병사 김응서도 요시라가 자신이 심어둔 첩자로 착각했다. 이런 분위기를 이용해 요시라는 큰 건을 던져 준양 조선 조정에 벼슬을 달라고 요구했고 김응서도 수고비조로 80냥을 그에게 건네주었다. 선조 30년 1월 22일 선조는 고니시의 밀지를 전해준 요시라에게 정삼품 무관자리인 첨지벼슬을 하사했고 1월 21일 도원수 권유를 통해 한산도에 있던 이순신에게 요시라의 첩보에 따라 출동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당시 이순신은 지금의 해군 참모총장에 해당하는 삼도수군 총제사였다. 이순신은 요시라의 첩보를 간계로 파악했다. 이순신은 그 정보가 사실이라도 조선 수군과 자신을 유도해 함정에 빠뜨리려는 계략으로 파악하고 출동을 하지 않았다. 이순신의 난중일기는 1596년 10월 12일부터 1593년 3월까지 빠져 있어 이에 관한 본인의 입장이 전해지지 않는다. 다만 유성룡은 징비록에서 이순신은 적의 계략에 빠지는 것이 아닐까 고민하며 주저하고 있었다고 썼다. 그러자 요시라가 다시 찾아왔다. 요시라는 김응서에게 가토가 이미 상륙했소이다. 왜 그를 치지 않은 것입니까? 라고 말하면서 안타깝고 애석하다는 표정을 지었다. 김응서는 요시라의 얘기를 다시 조정해 보고했고 일부 대신은 이순신을 성토하기 시작했다.
당시 일본은 조선을 다시 침략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었다. 일본이 조선을 치기 위해서는 조정 내의 대표적인 강경파였던 유성룡과 제해권을 장악하고 있는 이순신을 제거해야 했다. 고니시는 이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 요시라를 동원했고 가토와의 라이벌 관계를 이용해 이순신을 함정에 끌어들일 계획을 세웠던 것이다. 이순신은 이를 간파했는데 선조는 가토를 잡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착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아니면 이 기회에 인기가 높은 무장 하나를 제거하려 했던 것일까? 의병장 김덕령을 제거했으니 그 다음 선조에게 눈에 거슬리는 장수가 이순신이었을 것이다. 죄인의 몸이 된 이순신 현충사관리소 홈페이지. 조선시대의 왕명을 거역하는 것은 묵은지죄로 영모죄에 해당하는 중죄였다. 이순신이 중죄임을 알고도 가토 상륙을 저지하기 위해 출병하지 않은 것은 고니시와 요시라의 관계에 빠져들지 않기 위해서였다. 또 가토가 상륙할 부산 앞바다엔 섬이 없어 함대를 정박할 곳이 없고 대군을 동원할 경우 부산포와 대마도 양쪽에서 포위되어 패전할 가능성도 고려했을 것이다. 선조는 화가 치밀었다. 선조실록 30년 1월 23일에 이렇게 쓰여 있다. 외추 고니시를 말한다는 손바닥을 보이듯이 가르쳐 주었는데 우리는 해내지 못했으니 우리나라야말로 정말 천하의 용렬한 나라다. 지금 장계를 보니 고니시도 조선의 일은 매번 이렇다고 조롱까지 하였으니 우리나라는 행장 고니시보다 훨씬 못하다. 한산도의 장수 이순신은 편안히 누워서 어떻게 해야 할 줄을 몰랐었다. 박성이란 자가 상소를 올려 이순신을 죽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영의정 유성룡만 이순신을 두둔했고 서인과 북인이 합동으로 이순신을 집중적으로 공격했다. 선조는 당장 이순신을 잡아오도록 하고 원균을 통제사에 임명했다. 그러면서도 선조는 이순신의 진실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성균관 사성 남이신을 한산도에 파견했다. 남이신이 전라도에 도착해 들어보니 병사와 백성들이 모두 나와 길을 막고 이순신이 무고하게 잡혀갔다고 호소했다. 그러나 남이신은 그 사실을 보고하지 않았다. 남이신은 보고했다. 가토가 섬에 7일이나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군사가 공격했다면 반드시 적장을 잡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순신이 머뭇거리는 바람에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징비록 2월 26일 이순신은 왕명을 거역한 죄목으로 한양에 압송되었다. 이순신은 옥에 갇혔고 대신들은 그의 죄를 의논했다. 다수의 대신들이 이순신을 벌하라고 주청을 올렸다. 선조는 주청을 받아들여 이순신을 죽이라고 지시했다. 선조 30년 3월 13일자. 이순신이 조정을 기망한 것은 임금을 무시한 죄이고 적을 놓아주어 치지 않은 것은 나라를 저버린 죄다. 이렇게 허다한 죄상이 있고서는 법에 있어서 용서할 수 없는 것이니 유를 상고하여 죽여야 마땅하다. 하지만 판중 추부사 정탁이 홀로 일어나 가냈다. 그는 명장이오니 죽여서는 아니 되옵니다. 군사상 문제는 다른 사람이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도 짐작하는 바가 있어 나가 싸우지 않는 것이라 생각되옵니다. 바라건대 너그러이 용서해서 후에 대비토록 하십시오. 정탁의 간언이 먹혀들었다. 조정은 이순신에게 내린 사형을 감형하고 삭탈관직의 조치만 내렸다. 이순신의 노모는 아들이 옥에 갇혔다는 말을 듣고 고통스러워하다 목숨을 잃고 말았다. 이순신은 옥에서 나와 백의종군하기 위해 아산을 지나는 길에 어머니의 부음을 들었다. 그는 난중일기에 이렇게 썼다. 종순아가 배에서 와서 어머님의 부고를 전했다. 뛰쳐나가 발을 구르니 하늘의 해마저 캄캄했다. 곧 해암으로 달려갔더니 배가 벌써 와 있었다.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을 다 적을 수가 없다. 1597년 4월 14일. 임진왜란도 요토미가 다시 쳐들어온 까닭. 심유경 국제사기 발각설.
조선 영토 요구설 등강화 협상 깨지며 정유재란 재발. 임진왜란은 크게 두 번의 전쟁으로 분리된다. 첫 번째가 1592년 임진년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16만 명의 병력을 한반도에 출병한 전쟁이고, 두 번째는 1597년 8월 14만 명의 왜군이 다시 출병해 1598년 12월까지 지속된 정유재란이다. 일본에서는 두 번의 전쟁을 블로쿠의 역 게이초의 역이라고 부른다. 그러면 두 번째의 전쟁, 즉 정유재란은 왜 일어났을까? 그 배경에 대해 나라마다 학자마다 여러 가지 견해를 제기한다. 그중 대표적인 견해 두 가지를 정리한다. 영광 정유재란 열부순절지, 한평군에 살던 9부인들이 정유재란 때에 왜군을 만나서 의롭게 죽을 것을 결심하고 모두가 바다에 몸을 던져 순절한 곳이다. 문화재청. 영광 정유재란 열부순절지, 한평군에 살던 9부인들이 정유재란 때에 왜군을 만나서 의롭게 죽을 것을 결심하고 모두가 바다에 몸을 던져 순절한 곳이다. 문화재청. 국제사기 발각설. 중국 명나라 장수 심유경의 국제사기가 도요토미에게 발각되어 전쟁이 재발되었는 견해다. 우리나라에서 많이 알려진 얘기다. 이 스토리의 전모는 이덕일의 저서, 설득과 통합의 리더 유성룡에 잘 정리되어 있다. 참고 임진왜란 평화협상이란 국제사기극. 1595년 황제 신종은 이종성을 정사, 양방형을 부사로 삼아 도요토미를 일본 국왕으로 책봉하는 사절단을 구성했다. 명의 책봉사절단은 만주 요동을 거쳐 조선에 들어왔다. 책봉사는 일본군의 조선 철수를 독촉했으나 일본군은 남해안에 구축한 외성에서 물러나지 않았다. 이종성은 자신이 직접 왜군 진영에 들어가 철수를 독촉할 요량이었다. 그해 9월에 부사 양방향이 먼저 부산의 왜군 군영으로 들어갔고 이종성은 12월에 부산에 도착했다. 일본군은 오히려 이종성을 연금시키고 일본으로 건너가자고 종용했다. 이종성은 일본군이 철군이지 않은 상태에서 도일할 경우 황제의 문책을 두려워했다. 그는 부산에서 도요토미의 요구사항을 알게 되었는데 도요토미는 국왕 책봉 이외의 할지와 남녀를 추가로 요구했다. 할지란 조선의 8도 중 남쪽 4개도를 분할해 일본에 넘겨주는 것이고 남녀는 명나라 공주를 도요토미의 후비로 주는 것을 말한다. 이종성은 이대로 일본에 건너갔다가 도요토미에게 붙들려 죽음을 면치 못하겠구나 두려워하고 1596년 4월 야음을 틈타 왜군 진영을 탈출해 도주했다. 이종성이 왜영을 탈출하자 명은 부사 양방형을 정사로 심유경을 부사로 삼아 책봉사절단을 다시 꾸렸다. 심유경은 꾀를 조선의 사절단에 동참할 요구했다. 선조는 외에 사절단을 보내는 것을 꺼려했으나 대신들과 논의 끝에 명의 책봉사절단을 수행하는 형태의 배신을 보내기로 했다. 조선의 배신으로는 황신이 지명되었다. 이렇게 해서 양방향 심유경은 1596년 9월 1일 오사카성에서 도요토미를 만나 명왕제의 칙서를 전달했다. 도요토미는 신종의 칙서를 보고 버럭 화를 냈다. 자신을 일본 국왕으로 봉한다는 내용만 있고 할지와 남녀의 약속이 빠져있기 때문이었다. 도요토미는 명황제의 국왕 책봉을 거부하고 조선에서 보낸 황신에게는 직급이 낮다는 것을 트집 잡아 만나주지도 않았다. 가토 기요마사 등 일본 내 강경파들이 제출병을 요구했다. 선조 29년 1596 9월 9일 황신은 돌아와 일본의 재침략이 확실하다고 보고했다. 조선은 임진년의 일본 침략은 준비하지 못했지만 정유재란은 예측하고 있었다. 일본의 재침이 예고된 상황에서 선조는 일본의 간계와 국내 반대 당파의 모함을 받아들여 이순신을 제거하고 말았다. 예고된 전쟁은 이듬해인 1597년 8월 27일 일어났다. 일본은 총 14만의 군세를 이끌고 다시 조선을 침공했다.
울산 울주군 서생포 외성문화재청, 도요토미의 조선 남부 정복설, 나카노 히토시 등 일본 역사학계에서 제기되는 학설로 도요토미가 조선 남부를 제압해 영토를 확장하기 위해 정유재란을 일으켰다는 주장이다. 일본 고치대학의 츠노 토모아키가 2017년 국내 학술대회에서 주제 발표한 정유재란 시 일본의 목적과 일본 측의 군사행동이란 논문에서 발췌한다. 임진왜란 초기와 후기 사이에 조선과 명에 대한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인식이 달라진다. 초기에 도요토미는 정명가도, 즉 명나라를 정벌하러 기는 길을 빌려달라고 했다. 이는 공상적 플랜이라는 평가가 있으나 도요토미는 마음속으로 진지하게 생각하던 구상이었다. 침략 한 달 만에 한성을 함락시켰다는 소식은 도요토미로 하여금 착각을 확신으로 믿게 만들었다. 하지만 명군이 파병되고 평양성 전투에서 패해 부산으로 밀려나면서 도요토미의 인식에 변화가 생겼다. 정유재란 무렵에 도요토미는 전쟁의 의미를 정명해서 조선 침략으로 후퇴하게 되었다. 정유재란 직전인 1597년 2월에 도요토미는 전라도를 제압하고 충청도 등지에 가능한 번위에서 침공하라고 군령을 장수들에게 명령했다. 경상도는 이미 장악하고 있으므로 전라도와 충청도를 차지해 조선 남부를 정복하자는 것이다. 침략한 상대국을 타도하지 못했지만 그 일부라도 정복하는 것으로 전쟁 목표를 바꾸었다는 것이다. 1595년 명의 책봉사 파탄의 원인도 이런 견해에서 해석된다. 앞서 도요토미는 고니시 유키나가를 통해 1조선의 왕자를 보낼 것, 2조선 남부 사도를 할지할 것, 3명 황제의 공주를 자신의 후처로 줄 것, 4일본과 무역을 부활할 것 등을 요구했다. 1596년 9월 1일 명의 사절 양방형 16경이 오사카성에서 도요토미를 대면하고 책봉을 실현했다. 하지만 명의 사절은 책봉 이외에 아무것도 들고 오지 않았다. 가장 중요한 조선 사도를 떼준다는 내용에는 설명이 없었다. 오히려 조선 남부에 구축한 일본의 외성을 파괴하고 왜군의 철수를 요구했다. 이 대목에서 도요토미가 경로했다는 것이다. 도요토미는 명과 화의에 응한 이상 해외 영토, 즉 조선 남부의 한량을 원했으나 명이 이를 허용하지 않았다. 또 조선 왕자가 일본에 오지 않은 것도 화해 결렬의 주요 원인이다. 황신이란 낮은 급의 신료를 보낸 것은 도요토미에게 자신의 요구사항을 거부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위의 두 가지 견해는 서로 상충하지는 않는다. 아마도 두 견해가 복합되어 전쟁이 다시 격화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심유경 등의 사기가 통하지 않았고 도요토미가 한반도 남부를 원했을 것이다. 1593년부터 명나라와 일본 사이에 평화협상이 4년여 진행되었다. 협상 과정에서 조선은 늘 수동적이었다. 조선은 일본군에 완전 철수할 것을 비타협적으로 요구했고 명나라는 일본 관백에게 국왕 책봉을 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을 믿었다. 도요토미는 비록 욕심의 수위를 낮추었지만 조선의 영토의 절반을 원했다. 각국의 이해관계가 상충하면서 협상은 결렬되었고 1597년 도요토미는 다시 한반도를 침략한 것이다. 정유재란에서 일본 수군은 이순신 장군이 없는 틈을 이용해 칠천량 해전에서 원균의 조선 수군을 전멸시키고 남해안의 제해권을 장악했다. 일본군은 남원과 전주에서 조명연합군을 대파하고 전라도를 점령했으며 충청도 직산까지 진격해 명군과 대치했다. 정유재란의 일본군은 전공을 증명하고자 조선인들의 코를 베어 전리품으로 일본에 보냈고 조선인들을 노예상에게 매각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하지만 원균의 패배로 이순신 장군이 조선 수군의 지휘권을 다시 장악했다. 이순신이 지휘하는 조선 수군이 명량해전에서 일본 수군을 대파시킴으로써 일본 수군의 진로를 차단하고 일본 육군의 보급선을 끊으면서 전세를 역전시켰다.